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17페이지를 다 마무리했고 오늘은 18페이지를 할 차례죠? 자, 제목 먼저 같이 볼게요. Q&A with the doctor, stress and its management.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죠? 우리 Teens Today라는 곳에서 의사 선생님과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tress is a normal reaction, blank, almost everyone experiences. 어제와 마찬가지로 빈칸, what을 고를 건지 that을 고를 건지 골라주시고 역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골라주셨나요? 정답은 that이 정답입니다. 자, 어제처럼 우리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고르기 전에 이렇게 what이랑 that이 같이 나왔을 때는 뭘 묻는 질문이냐면 what을 고른 사람은 혹시 얘 어떻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아세요? 얘를 우리가 의문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that이랑 같이 문제가 나올 때는 what도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라는 말을 하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좀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선행사라는 말은 선, 앞에 먼저 나오는 선행에서 나오는 어떤 말인데요. 보통 앞에 명사가 나와야지 우리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켜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what은 앞에 아무런 명사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that은요? that은 선생님은 얘를 that을 팔방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that은 문장 안에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that, 관계부사 that, 뭐 지시 형용사 that, that이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법 포인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어떤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통해서 문맥상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문법 문제가 사실 조금 까다로울 때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that을 잘 골라준 친구 중에 한번 답을 해보실 친구가 있을까요? 네. 역시 어제와 비슷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뒤에 문장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의 모두가 experiences, 이게 동사로 쓰였죠?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죠? 거의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것을 경험을 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 뒤에 문장 구조가 지금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어제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쵸.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같이 나왔던 건 관계부사였는데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오늘은 쌤이 아까 what도 관계대명사, that도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what도 나올 수 있고 that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둘 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의 앞부분도 같이 살펴봐야지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앞부분에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다, 평범한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what은 이미 선행사, 다시 말하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what을 쓰면 앞에 이미 명사가 나왔는데 또 명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중복이 돼서 말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what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얘에 대해서 우리 부연 설명 같은 걸 해줄 때 우리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은 반응인데 거의 모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이 대시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자리에 만약에 이 명사가 없었다. 그럼 이만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없었다면 what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Stress is what almost everyone experiences.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아마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얘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what이 오려면 앞에 있는 명사가 없어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대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 2번 문제도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ess is a natural alarm system, blank, back to the primitive days.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경보 시스템입니다. 알람 시스템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빈칸에는 goes를 골라주실지 아니면 going을 골라주실지 고민을 해보시고 primitive days는 쌤이 힌트, 지난번에 배웠던 단어인데 힌트를 드렸죠. primitive 하면 원시인의 원시시대의 라는 뜻이 있어서 primitive days 하면 원시시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고르셨나요? 네, 여기서 정답은 go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쉬웠을 수도 있고 전혀 이제 개념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하면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좀 쉽게 이해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고잉을 골라줘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분사 구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개념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요. 학교에 등교해서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쌤, 저 아파서 집에 가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혹시 얘기하시는 분 있나요? 선생님, 저는 아프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자,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색하시죠? 그 이유는 뭐죠? 굳이 저는 아프기 때문에 또 저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저는이라고 반복을 했잖아요.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사실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그 문장 부분에 저는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또 주어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저는 뭐뭐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쌤, 아파서 저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분사구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얘기도 안 해도 되는 주어를 생략해주고 그리고 사실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접속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파서 저 집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도 굳이 접속사 완벽하게 얘기 안 하고 굳이 주어 뒤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얘기 안 하고 생략을 해주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사 구문은 말을 줄여주는 것, 간단하게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까요? 이게 완벽하게 다 나와 있어도 해석이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얘는 지금
축약돼서 줄여진 형태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말이 줄여져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지?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선천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보 체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장이 완벽하게 끝나고 이제 컴마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문장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또 go back 이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뭔가 go back, 되돌아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고 뭐가 거슬러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장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하나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는 그냥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컴마만 가지고는 절대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제도 배웠지만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사소한 컴마 따위로는 절대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접속사로 알고 있는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뭐 when이라든지 이런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레스는 어떤 자연적인 경보 체계다.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시대까지?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써보면 쌤이 그리고 라고 했잖아요. and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스트레스를 가리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 go back 이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자, go back이니까 it이 이제 주어일 때는 시제를 이제 3인칭 단수형으로 맞춰줘서 goes bac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답을 이걸로 찾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분사구문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을 줄여주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쌤이 접속사 우리 유추 가능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죠? 이렇게 축약하는 거 너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이제 개념이 조금 좀 잘 정립이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과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또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앞에 스트레스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굳이 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goes라는 동사가 남잖아요. 그럼 쌤 이거 정답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만 하기에는 우리가 말을 줄였다는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파서 라고 약간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말을 줄일 때는 그냥 원래 동사 형태를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 뭔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줄임말이야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ing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줄일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ing 형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 형태를 만들어서 줄여준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ing 형태를 붙여서 going으로 말을 줄여서 분사 구문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앞에 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또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접속사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려면 말을 줄인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걸 다 포함하지만 짧게 줄인 모습을 하고 있는 분사 구문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이 going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하지만 확실한 개념은 여기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줄인 형태의 분사 구문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going을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문법을 했기 때문에 본문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네, 오늘은 1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쌤이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 조금 더 양이 많아 보이는데,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Q&A, 스트레스와 그것의 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답변을 주고 또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고 이런 형태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What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know about stres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거? We should know about stress.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about부터 스트레스까지 괄호 묶어 놓으시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사실 숨겨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가 매끄럽게 해석이 되려면 이 중간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해요.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는 친구는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것, 첫째의 것, 우리. 여기 뭔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얘도 명사고 그 다음에 위라는 것도 우리 대명사인데 뭔가 연결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항상 너무 자주 쓰여서 자주 생략되는 이렇게 대시 여기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네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핵심 문법에서 문제로 나왔던 이제 관계대명사가 여기도 또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나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불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We should know.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we 주어 should know 동사가 나와 있고요. know 하면 무엇을 알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 about stress 있는데요. 자, about stress는 목적어일까요? 목적어가 아닐까요? 정답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쌤이 아까 이렇게 괄호친 거 기억하세요? 이제 쌤이랑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괄호로 칠 건데요. 전치사구는 약간 깍두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가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보어인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명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앞에 about 같은 거 전치사가 이렇게 붙으면 너희가 주로 자주 나오는 거 중에 뭐 of라든지 in이라든지 at이라든지 이런 전치사들이 있죠? 이런 거랑 같이 나오는 애는 깍두기예요. 그래서 괄호로 쳐버리고 쌤이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는 치지 않아요. 뭐 목적어 아니고 보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괄호 안에 넣어버렸으니까 생각 안 하고 여기만 보시면 주어랑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불완전하니까 앞에 아까 얘기했던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해석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about stress까지 붙이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밑에부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제 초반에 일과를 할 때는 이것저것 막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좀 자제를 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that stress is not a disease. 먼저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lead to가 나오면 좀 중요한 주제문 같은 게 나올 거라고 했죠. 너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대신 이렇게 네모로 묶어볼게요. 자, 쌤, 이번 대신 또 뭔가요? 대시 참 초반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너희가 그냥 알고 있는 접속사 대시예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접속사 나오면 계속 네모를 치고 있어요. 나중에 뭐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쌤이 접속사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네모를 칠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쌤이 똑같은 대신데
세모를 이렇게 치는 대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관계대명사 대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 쌤이 네모랑 세모를 선택했냐면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모랑 세모, 세모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모랑 세모 중에 어떤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그쵸. 네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네모 다음에는 뭔가 완전하게 이미 딱 안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세모 다음에는 어떤 거? 세모는 뭔가 아직 완성이 안 된 느낌이에요. 뭔가 좀 덜 차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세모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쌤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애들은 계속 세모를 칠 거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것들은 네모를 계속 칠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이제 쌤이랑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아, 쌤이 이거 이렇게 쳤구나. 뒤에 관계대명사라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당신은 먼저 스트레스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It is a normal reaction. 여기 아까 했던 문장이죠?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걔가 뭔지 체크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네, 정답. 정답은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는 질병이 아니라 뭔데요? 그건 아주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죠? 불완전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that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쌤이 이렇게 세모 쳤죠? 얘는 관계대명사라는 뜻이에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what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얘가 이미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스트레스 받고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그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라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In fact, 사실상, 실제로, 사실상 뭐 이렇게 많이 쓰이죠. 실제로 스트레스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천적인 경보 체계입니다.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있는? In your brain and body. 그래서 당신의 그 뇌와 신체에 있는 어떤 경보 시스템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goes랑 going 고르는 것도 아까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 줄임말 going을 골라주고 얘는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스트레스 하면 왠지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스트레스는 go back, 거슬러 올라간대요. 언제까지?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출발점은 원시 시대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This involuntary response developed in our ancestors as a way to protect blank from predators and other threats. 자, 빈칸을 it이랑 them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요. 일단 앞부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involuntary 하면 우리 비자발적인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런 뜻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비자발적인 반응은 developed, 발달을 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을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서? as a way까지 괄호 묶으시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럼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인지가 궁금하시죠? 그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서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역시 용법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거는 해석이죠.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서 어떤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을, 무언가를 from predator. 우리 얘가 포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막 이렇게 동물들이랑 같이 막 생활을 해야 되니까 포식자들과 다른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혹은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라고 했는데, 자, 역시 대명사가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답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앞에 나온 ancestor. 그 조상들이죠. 우리의 조상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서 어떤 것을 비자발적인 이 반응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명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너희는 them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조상들에게는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이 발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Imagine you meet a tiger in the jungle. 정글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You have to fight it or run fast to save your life. 여기까지만 하시면, 호랑이를 만나면 you have to fight it. 그거랑 싸우거나 아니면 run fast. 빨리 뛰어가야 되죠.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어렵지 않죠?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그쵸, 호랑이랑 싸워야 되겠죠. 호랑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So your body turns on its emergency system. 그래서 당신의 몸은 turn on, 켜게 됩니다. 어떤 것을?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게 돼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바로 your body, 당신의 몸이죠. 당신의 몸은 켜게 된다. 그 몸의 비상체제를 켜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쌤이 한번 지우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lease 하면 얘가 방출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방출하다, 내보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into the blood는 괄호로 먼저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보면 피로 어떤 걸 방출한대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누가 방출하는 건지 뭐 주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굉장히 문장이 길어서 이 문장이 끝났는데 뭔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The hormone that speed up your heart rate,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boost your energy, and prepare you to deal with the problem. 여기 문장이 되게 길어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데 호르몬 얘기가 나와요.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that speed up your heart rate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네모칠지 세모칠지 결정하셨나요? 쌤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파악하셨나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대신 세모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눈치채셨죠? 이 that은 우리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시면 speed up, 빠르게 하는 거잖아요. 동사로. 동사가 나오고 your heart rate, 목적어가 나왔죠. 당신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다 이런 뜻인데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 어디 갔지? 자, 그 주어가 없는 이유는 관계되면서 대시 그거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당신의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하게 하는 호르몬, 그리고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혈압을 높여주기도 한데 혈압도 막 올라가요. 긴장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사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증가시켜주는 거죠. 호르몬, 그리고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의 혈압을 높여주기도 한데 혈압도 막 올라가요. 긴장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사가 계속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증가시켜주는 거죠.
혈압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3번, boost your energy. 당신의 에너지를 뭔가 부스트 해주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세게 강화시켜주는 거죠. 올려주는, 부스트 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nd 다음에 4번 prepare. 또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어떤 걸 준비시켜주는데요? 당신으로 하여금 to deal with, 다룰 수 있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굉장히 길었잖아요. 호르몬을 꾸며주는 무려 4개의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목적어가 너무 길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into가 여기 맨 끝에 여기 끝나고 여기 into가 나와 있으면 우리 해석도 안 될 뿐더러 문장 구조가 깔끔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치사구를 먼저 빼놓고 뒤에 길게 이렇게 목적어를 한꺼번에 써줬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피 속으로 호르몬을 방출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이런 4가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releasing이 왜 이렇게 ing로 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배웠던 어법 포인트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눈치채셨죠? 네, 얘는 역시 분사 구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지금 줄여져서 나온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몸이 응급 체계를 켠다, 응급 시스템을 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응급 시스템을 키면서 이제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그것은 방출을 합니다. 어떤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얘를 풀어 써보면 그리고 and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당신의 몸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방출합니다. 이제 releas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3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줄이고 싶은 거야. 또 언제 또 그리고도 쓰고 다시 또 반복되는 주어 그것도 쓰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안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쓰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and 생략, it 생략, releases만 남았네.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바로 분사 구문 releasin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이 돼서 여기도 이렇게 짧게 releasing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Experts call this the fight or flight response.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부른대요. 뭐라고 불러요? Fight or flight response. 그래서 fight,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투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flight은 뭐죠? 이거는 사실 flee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flee 하면 얘가 도망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명사형으로 flight을 쓸 수 있는데, 물론 너희가 알고 있는 비행도 flight이지만, 또 도망, 도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투쟁 도피 반응,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한번 묶어보시면, 그것 없이는 그 초기에 굉장히 험한 자연 환경에서 could not have survived. could have pp하면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바로 외워버릴게요. could have pp하면 뭐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could not have pp니까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은 그 인간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 초기에 그 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없이는? 그것 없이는.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뭔데요? 이 그것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나 바로 근처에 있는 곳에서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시 가리킬 만한 단수형 형태가 뭐가 없어요. 쭉 가다가 인간 없이는 아닐 거고, 그죠? 조금 더 가다가
fight or flight response를 밑줄 치시고 정답은 요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 도피 반응이 없었다면, 옛날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뭔가 이제 위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빨리 판단을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다 라든지 아니면 싸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쌤이 생각한 것보다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